안녕하세요. 퍼센트예요. 원장 성국입니다. 2022년 숱 많은 머리 스타일링 방법과 어울리는 스타일들에 대해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반대로 숱이 없는 사람들이 고민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 중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한 4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코로나 시국에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핑크빛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며 입학했지만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캠퍼스 라이프는커녕 친구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 대면 강의를 조금씩 하면서 저에게도 썸남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고등학생 때 이후로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겉모습이건 마음가짐이건 하나라도 더 잘 보이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머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거의 뭐 그냥 연애 하소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머리 상담이 아니라 제 머리가 힘이 없고 가는 데다 숱도 없고 직모라서 파마가 먹지 않아요. 봄도 됐고 썸도 타고 있겠다. 모든 게 완벽한데 제일 거슬리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와요. 봄맞이 펌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펌이 있을까요? 머리숱 적고 모발이 얇은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일단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머리에 힘이 없고 숱도 없고 직모라서 파마가 먹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모발 한 가닥을 보면 왜 예전에 그 케라스틴 케라스타즈 막 이런 엘라스틴 막 이런 그 광고 영상 샴푸 이런 거 보면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엘라스틴 하면 뭐 모발이 좋아집니다 하면서 모발 하나 이렇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여주잖아요. 겉에 이제 이너 비늘같이 이제 비늘층이 있는 게 다들 알고 있다시피 큐티클층,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안에 장기가 있고 겉에 피부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죠. 뼈나 장기들을, 세포들을. 그게 안에 있는 간측 물질, 단백질, 수부, 다양한 물질들을 보호해주는 피부 막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그 안에 맨 안쪽 큐티클 겉에서부터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모피지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펌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을 해줘요. 모피질이. 근데 이제 머리가 굵은 사람은 아무래도 머리가 굵다 보니까 안에 다양한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모피질도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그 모피질이 적거나 없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얇은 사람들이 펌이 많이 늘어지고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원래 진짜 안 나오는 머리일 수도 있고 너무 직모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모피질이 없거나 적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솔직히 펌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파마가 먹지 않아요. 그동안 했을 때 거의 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좀 다른 분들보다 숱이 없고 가늘면 조금 더 빨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장 베스트는 먼저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보통 고객님들이 시간적인 이유나 금액적인 이유 때문에 클리닉을 샵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근데 이제 가장 베스트는 클리닉을 꾸준하게 화학시술 하기 전에 꾸준하게 좀 받아줘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화학적인 시술을 펌이든 염색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을 때 하면서 그냥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얇으신 분들, 숱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모질을 가지신 분들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컬이 많게 말아줘야 돼요. 왜? 풀릴 거를 예상을 해서. 염색도 마찬가지로
톤 다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톤 다운을 하면 밝아질 걸 예상해서 자기가 선택했던 색감보다 조금 더 한 톤은 어둡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펌도 얇고 숱이 없고 직무이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뽀글뽀글하거나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풀릴 거를 예상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고객님은 펌을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래 숱없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볼륨감이죠. 그래서 좀 히피펌이나 약간 컬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들이 숱이 없으신 분들이 좀 용이하긴 해요. 오히려 숱 많은 사람들이 히피펌이나 컬이 많아버리면 안에 양감 정리나 질감 정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컬들이 겹쳐서 더 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객님 펌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물론 디자인을 보고 상담을 하겠지만 좀 더 컬이 많은 히피펌이나 아니면은 좀 SS 컬로 좀 컬을 많이 넣으면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유지가 오래되고 마음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샵 고객님 사연이니까 한번 오시면 제가 제대로 상담해서 예쁘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쁜 사랑 하시고요. 자신감이야. 머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사연 아주 잘 읽었고 뭐 어떻게 카운셀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컨펌을 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사연. 머리숱 적은 사람은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갖 뒷머리를 잡아 끌어도 앞머리를 내리면 풍성하지가 않고 원치 않은 시스루가 되어버려요. 더군다나 저는 이마도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명 똥머리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숱없는 사람 똥머리 팁이라고 해서 고데기를 넣어서 묶어봤는데 잠시 동안만 풍성해지지 1시간 정도 지나면 고데기가 풀려서 축 늘어지고 힘없는 똥머리가 되더라고요. 숱없는 사람이 이마를 커버할 수 있는 앞머리와 머리를 묶었을 때 풍성해 보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던 헤어 제품을 이용하다 상관없습니다. 꿀팁 알려주세요.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숱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성분들이 충동적으로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블랙 염색과 앞머리 자르는 거. 앞머리 자르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밥 먹다가 친구한테 야 오늘 앞머리 자를까? 이렇게 하고 와. 그러니까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2주 전에 계획하고 앞머리 자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밥 먹다가 커피 마시다가. 근데 이 고객님도 앞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숱이 없으신 분들이 앞머리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통 뒷머리를 끌어서 오기도 하고 옆머리를 조금 더 가져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람 머리를 방사형으로 생각했을 때 그 머리가 나는 그 방사형 방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머리는 옆머리고 여기는 앞머리고 여기는 뒷머리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이걸 끌어와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나중에 결국에 앞머리를 없애고 싶을 때 옆머리나 뒷머리까지 같이 길러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잘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거나 모류를 잡지 않으면 결국에 방사형으로 머리는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윗머리, 뒷머리가 짧아지고 옆머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해진 앞머리 그 양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사이드뱅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앞머리를 딱 잘라서 숱이 없는 게 느낌이 싫으시면 차라리 사이드뱅으로 길게 해서 얼굴 라인을 감싸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머리 양이 많은 사람은 줄이는 건 쉬워요. 왜? 없애는 건. 그리고 뭐든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긴 하지. 이건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돈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물질적인 모든 것은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고객님의 첫 번째는
앞머리를 만약에 너무 내고 싶으면은 왜 길게 해서 사이드뱅을 해도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넘어가니까 그런 느낌도 되게 예쁘니까 무조건 내려서 뭐 이렇게 잘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사이드뱅으로 턱선까지 연결해서 얼굴형을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똥머리. 그 여성분들 왜 머리 감고 나서 어느 정도 말리고 머리 묶어놨다 풀면 웨이브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조금만 유분기가 있어도 머리가 촥촥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펌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스타일링을 드라이한 거는 고데기나 이런 걸로 하지 않는 이상 유지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팁이던 헤어 제품을 이용하도 상관없으니까 꿀팁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단 묶었을 때 일단 좀 오래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드라이라는 게 건조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묶어놔서 건조가 오래 됐을 때 풀러주고, 그 느낌에서 이제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하드 왁스나 가스 스프레이 같은 걸로 조금씩 고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드 왁스를 쓸 때 그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너무 많은 양을 너무 적은 부위에 발라서 떡이 지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적은 양의 제품을 손바닥에 골고루 묻혀서 넓게 펴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뭉치지 않고 스타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있으면 한 손톱 크기 정도만 떠서 손에 묻히고 골고루 믹스해준 다음에 안쪽, 그러니까 두피에 바르라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진 않지만 안쪽 정도를 이렇게 만지면서 볼륨감을 형성해 주셔야 더 오래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S 컬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똥머리를 묶고 하면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돼요. 왜? 컬이 있으니까. 앞머리도 마찬가지야. 앞머리 고객님들 여성분들 펌을 하는데 뭐 그룹으로 말거나 드라이 한 번씩 해주죠. 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머리 드라이를 했을 때 점심 되면 다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펌이 돼 있으면 그렇게 작은 시술 드라이나 뭐 롤 같은 걸로 말아놓고 했을 때 훨씬 더 오래 가요. 거의 2배 이상. 그런 것들이 꿀팁. 어느 정도 베이스 펌을 해주면 이런 느낌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연도 잘 읽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넘어가 보시죠. 성국쌤 안녕하세요.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31살 멋쟁이 여성입니다. 이 성국쌤이라는 거 이거 보니까 되게 나한테 오래된 고객님이다. 왜냐면 보통 여기서 만나거나 이제 뭐 1, 2년 차 사는 사람들의 원장님을 부르는데 이제 성국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최소 7년 이상 된 고객님이에요. 숱없는 머리로 30년 외길 인생 걸어온 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숱이 없는 사람은 레이어드 컷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나요? 머리 숱이 적고 머리카락도 얇은데 반곱슬이라 제가 보기엔 별로 적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 머리에서 레이어드 컷을 하면 안 어울릴까요? 동네 미용실부터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샵까지 뭐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 거기서도 모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떨면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저 진짜 레이어드 컷, 웬디 컷 해보고 싶은데 얼굴은 완전 레드벨벳 웬디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정녕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홍쌤. 저한테도 하는 고객님이긴 하지만 강남으로 갔다는 거에서 일단 뭐 근데 일이 바쁘거나 하면은 고객님들 다 동네에서 받기도 하고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인정, 이해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의 핵심은 레이어드 컷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얇은데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게 이 내용 사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팩트만 말하면 위험하죠. 왜냐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을 레이어드 했을 때 조금 용이한 게 일단 길이감 자체, 그러니까 단차 자체, 그러니까 양 자체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가벼워지면서도 약간 뭐 율동감도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뭐 방향감이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긴 한데,
얇으신 분들이 좀 조심은 해야 돼요. 확실히 위험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드를 머리에서 낼 때 이 사람의 두상을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중간 라인, 미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라인부터 원래는 층을 내기는 해요. 밑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층을 내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탑 부분, 이 크라운 부분을 적게 떠서 포인트 레이어를 들어가야 돼요. 밑에는 아웃라인은 안정감 있게 어느 정도 아주 가벼운 미세한 층을 내주시고 위에 포인트 이 탑 크라운 부분을 좀 포인트 레이어를 내서 좀 가볍게 해주면 안정감이 있는데도 예쁜 레이어드 컷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을 감싸는 그런 레이어를 해도 효과적이에요. 얼굴을 감싸는 레이어는 뒤쪽에서 막 레이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 섹션을 좀 앞으로 끌어서 얼굴 라인에 감싸는 그런 쉐입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풍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좀 디자인도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일자로 잘라야 되나요? 그거는 더 안 돼요. 왜냐면 일자로 자르게 되면 원래 얇으신 모질을 가진 고객님들은 원래 볼륨감이 많이 안 살아있는데 일자면 뭔가 더 붙어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사이드에 약간 미세한 층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앞머리를 좀 가벼운 시스루뱅 또는 뭐 사이드뱅 이런 걸로 좀 연결되는 좀 가벼운 느낌을 같이 가미를 해주셔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모두 마무리하였고 이제 마지막 사연이 남았어요. 네,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주인공은 진짜 확실히 남자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짧아. 아까는 뭐 그래도 사연이 좀 뭐 연애부터 뭐 진짜 고민 이런 게 많았는데 이분은 그냥 되게 감정적이고 직설적이네요. 머리털 나는 법, 머리숱 많아지는 약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평생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끝이에요. 이게 근데 그 남성분들이 확실히 탈모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이 탈모의 직접적인 제일 첫 번째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남성 호르몬이 최고치에 올랐을 때 탈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어린 나이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에 빠질 사람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반대로 나중에 조금 빠진다. 왜냐면 남자는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20대 중반에서 30 초반까지 확 빠져버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유지가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탈모가 오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털 나는 법, 머리숱 많아지는 약. 일단 이 약을 개발을 했다면 제가 감히 장담하거니와 스티븐 잡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빌 게이츠나. 왜냐면 아직도 의학계에서 개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머리숱이 많아지는 약은 딱히 나온 게 없긴 해요. 대신 이제 빠지지 않게 남성분들이 뭐 프로페시아나 뭐 피페시아 이런 약들을 먹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빠지지 않게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더 나아지진 않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의 사연이 참 안타깝긴 한데 일단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털 나는 법은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게 하는 건 없지만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두피 관리나 이런 집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관리를 해줬을 때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빠지고 있다고 위험을 느낄 때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관리 받으러 가는 것보다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좋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4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머리숱이 없는 영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방법들이 다 있긴 있어요. 뭐 어떻게든 좀 보완하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 뭐 여기 샵에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또 이쁘고 더 멋진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볼 거고요.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다들 꽃구경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가 와서 이제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참 안타깝네요. 다들 이게 환절기 때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